사르디니아 국왕은 프랑스 측에부터 참전했으므로 프랑스군은 밀라노령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에몽 지방으로 진군해 왔다. 그 하나의 군단은 쌍베리를 통과했다. 그 중에서도 쌍베뉴 연대는 라뜨리 무유 공작이 대장이었는데 그분에게 나는 소개되었다. 그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 뒤 나에 대해서 전혀 잊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들의 작은 정원은 군대가 들어오는 교회의 바로 언덕에 있었으므로 야단 법석을 떨며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러 나가 마치 자기 자신과 큰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성공에 열을 올렸다. 이때까지는 세상 소문 같은 것은 생각해 보려고도 않았는데 이 무렵부터 처음으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에 대해 무척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면 기쁨이 벅차오르고 상황이 나빠지면 마치 자신이 여지없이 패배한 것처럼 슬퍼졌다. 이 이상한 버릇이 이때뿐이었다면 구태여 끄집어낼 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박기 시작해서 뒷날 파리에서 반독재주의자, 용감한 공화주의자로 자처했을 때도 아직 그 기분은 남아있었다. 공연히 남몰래 편애를 느낀 것은 내가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에 대해서였고 내가 탄핵하려 한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였다. 재미있는 일은 자신의 주의나 행동과 반대되는 경향을 남 부끄럽게 생각하여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며 프랑스군의 패배를 비웃으면서도 한편 내 가슴은 그들보다도 더 슬픔으로 인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틀림없이 나는 내가 마음으로 존경해온 국민, 나를 후대해준 국민, 그런 국민 속에서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경멸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지내온 단 하나의 인간이다. 결국 이런 경향은 사사로운 감정을 떠난 강하고 영원한 불굴의 것으로서 내가 이 왕국을 떠나 정부와 관리들과 저작가들이 앞을 다투어 나를 마구 다루며 불법과 박해로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진 뒤에도 나는 이 기묘한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국이 승리의 절정에 있을 때 내가 예언한 영국의 쇠퇴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본 나는 이번에는 승리할 프랑스 국민이 언젠가는 나를 이 참혹한 포로 생활에서 틀림없이 끌어내 주리라 하고 공연한 희망을 스스로 품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편애의 원인을 탐구해 왔으나 결국 기회가 낳은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문학에 대한 취미가 더해가자 프랑스의 서적, 그것의 저자들, 그들의 나라에까지 애착이 갔다. 프랑스군이 눈앞에 행진해 가던 바로 그 시기에는 브랑뜸의 명장전을 읽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끌리송, 베야르, 로트렉, 꼴리니, 몽모랑시, 라뜨리 무이와 같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이들 명장의 위협과 무용의 후계자들을 대하는 듯한 기분으로 그들 자손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연대가 통과할 때마다 일찍이 뼈몽 지방에서는 큰 공을 세운 저 유명한 흑기대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요컨대 책에서 받은 관념을 지금 눈에 띄는 것에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국민에 대해 쓴 것만을 언제나 계속 읽고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자라나서 마침내는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는 맹목적인 정열을 심고 만 것이다.
그 뒤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이 감명이 특히 내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독서를 좋아하고 문예를 닦는 계층에는 많든 적든 작용하여 프랑스인의 오만한 태도가 불러일으키는 일반적인 반감의 상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설은 남성보다는 각국의 여성을 보다 많이 프랑스 사람과 연결시켜 준다. 명작극은 청년들에게 프랑스 극장을 사랑하게 만든다. 파리 극장의 명성은 외국 관객을 다수 끌어들이고 그들은 감격하여 그곳을 떠나간다. 요컨대 프랑스 문학의 훌륭한 취미를 가진 모든 인사들을 프랑스 사람에게 따르게끔 한다. 이들 국민이 거쳐온 이번의 그 불행한 전쟁에서 나는 군인들에 의해 흐려진 프랑스의 영광된 이름이 작가와 철학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나는 열렬한 프랑스 당이었다. 그 때문에 뉴스광이 되었다. 고지식한 얼굴을 한 군중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가 우체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화의 당나귀보다도 더 어리석은 나는 어느 주인의 길말을 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까를 알려고 줄곧 조바심을 했다. 이유인적 당시 우리들은 프랑스의 관할에 속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보와 령은 밀라노 령과 교환하게 된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다소 걱정거리가 있었음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만일 전쟁이 동맹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엄마의 연금 수령이 크게 위태로워진다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편 군대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은 브로글리의 기습에 의해 전쟁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으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르디니아 국왕의 득택으로 나의 신뢰는 배반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라모의 오페라 작품들이 호평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 그의 음악 이론을 풀이한 저술들이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곽강을 받게 되었다. 그 이론은 깨닫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우연히 그의 화성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책을 손에 넣기까지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우연히 나는 또 병이 들었다. 병은 염증성이었는데 심한 것에 비해서 빨리 낫기는 했으나 회복이 더디어서 한 달이나 외출을 못했다. 그동안에 사들인 화성론에 손을 대어 이를 탐독했다. 그런데 무척 장황하고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공부를 중지하고 악보로서 눈을 쉬기로 했다. 연습용으로 하고 있던 베르니에의 칸타타 집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었다. 그것의 4대곡을 암기했다. 그 중에서도 잠자는 사랑의 신들이란 칸타타는 그 뒤로 본 일이 없지만 지금도 거의 전부 알고 있다. 클레랑보의 대단히 아름다운 벌에 쏘인 사랑의 신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대개 같은 무렵에 배웠다. 나의 음악 수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우스타 골짜기에서 발레 신부라는 젊은 오르가니스트가 왔는데 그는 음악 솜씨도 인간성도 좋았으며 클라버생의 반주를 아주 잘했다. 곧 그와 친해졌다.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오르가니스트라는 이탈리아 수도사의 제자다. 자기의 이론이란 것을 내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라모의 그것과 비교했다. 나는 반주와 화현과 화성으로 머리가 꽉 차게 되었다. 그런 것을 귀에 익혀둘 필요가 있었다.
나는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엄마에게 제의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